이렇게 현금 기준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좀 더 용이하다라고 해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의 지급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걸 발생 기준이라고 해요. 근데 수익을 인식할 때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내가 의무를 이행을 다 했는지, 그리고 금액의 측정이 가능한지, 이 두 가지를 역시 엔드 요건으로 모두 충족을 시키셔야 돼요. 내가 과연 이 의무를 다 이행을 했는지, 2019년에 용역의 제공,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용역의 수수료가 1,000만 원인 것으로 금액도 측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발생 기준, 발생주의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아까 그 사례에서 용역의 제공은 끝났는데 그 용역의 대금이 1,000만 원이라고 확정이 되지 않았으면 발생주의도 인식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인식을 판단할 때는 의무를 다했는지를 보고 측정 가능한지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의무의 이행은 그럼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익을 얻기 위한 활동이 끝났냐, 이거죠. 첫 번째 보시면 연예인의 보디가드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일 때 돈을 받지 않아도 그 해당 용역이 끝났는지를 봐야 돼요. 예로 하나 드릴까요? 저는 이 친구들을 좋아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1월 10일부터 1월 19일까지 콘서트를 해요. 근데 용역 기간은 그럼 요 기간이 되겠죠? 근데 대금은 1월 24일에 수령을 해요. 그러면 발생주의일 때 이 보디가드 용역, 경호 용역은 언제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1월 19일 이후에요. 1월 19일에 경호 용역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의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1월 14일에 인식을 하고 싶어 라고 했는데 활동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왜? 5일 동안 콘서트가 더 남아있거든요. 내가 아직 제공해야 할 용역의 의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월 14일에는 수익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과연 용역을 제공하는 의무를 완성했는지가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금액의 측정이 가능한데 과연 이게 신뢰성이 있는 건가? 한쪽으로 이렇게 뭐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화폐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한지를 신뢰성 있는 금액의 측정 가능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동일한 기간에 비용을 기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무슨 말이야? 1월 10일부터 19일 동안 콘서트 용역을 제공하면 돈을 받겠죠. 1억이라고 칩시다. 이 1억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왜? 경호원들을 일단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인건비, 급여라고 하죠. 급여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유류비, 그리고 식비 같은 것들이 있겠죠. 비용이 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BTS를 경호하기 위한 용역 수익 1억을 벌기 위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들이에요. 내가 이걸 안 했으면 얘네를 발생할 일이 없죠. 이 수익이 인식되는 같은 기간에 이 비용이 인식이 돼야 돼요. 아니 1월 10일부터 1월 19일까지 용역은 제공하고 수익을 얻었는데 비용 인식은 내년 1월 아니면 혹은 7월에 지급했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기간에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기간은 제가 조금 예를 쉽게 들어드리느라 1월 7월로 했는데, 동일한 기간은 과세년도를 뜻합니다. BTS 콘서트가 2020년에 수익을 발생시켰다면 관련된 비용도 2020년도에는 발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 2020년에 수익을 얻었는데 관련된 비용은 2021년에 발생한다. 수익과 비용은 항상 동일한 기간에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백두산은 X1년도 용역 수익 15,000원, X1년도에 용역 수익 15,000원을 발생을 시켰어요. 근데 용역은 이때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대가는 10,000원은 현금 받고 5,000원은 언제 받았냐면 요때 받았어요. 현금주의부터 해볼까요? 현금 기준은 X1년도에 수익은 얼마일까요? 10,000원이죠. 그럼 X2년도의 수익은 5,000원이. 자, 그러면 발생 기준은 X1년도에 수익 전부 다예요. 2년도는 수익이 없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판단은 어떻게 한다? 의무의 이행이 끝났는지, 용역이 이때 완료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신뢰성 있는 금액이 측정이 가능한지, 15,000원을 측정도 가능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은 5,000원만큼은 다음 해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발생주의에 의해서는 2000X1년도에 수익을 인식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을 한번 볼까요? 현금 기준은 유입과 유출 시점을 현금 유출 기준으로 인식하고, 발생주의는 의무를 이행하고 측정 가능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을 해요. 그래서 현금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1년도에 10,000원, X2년도에 5,000원의 수익을 인식을 하지만, 발생 기준의 경우에는 2000X1년도에 전액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어떻게 조금 아시겠어요? 이게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라고 보시면, 발생주의는 의무를 다하고 그 금액, 내가 용역을 제공한 대가를 화폐 단위로, 즉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용역이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을 해요. 현금주의는 내가 아무리 일을 다 했어도 돈을 못 받으면 수익으로 인식을 못 해요. 내가 2019년도에 일을 다 했어요. 돈도 얼마인지 알아요. 1억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돈을 안 줘요. 2021년에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현금주의는 19년도에 일이 끝났지만 돈을 받은 21년도에 수익을 인식하게 돼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현금주의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금주의로 만약에 잔고를 기록을 했다면 발생주의로 변경하는 수정분계가 필요해요.
자, 그럼 기말 수정 분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외부와의 교환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기중에 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 결산하는 시점에서 장부에 반영하여 재무 상태 및 영업 성과를 보고하기 위한 조정을 수정 분기라고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선급 비용 9월 1일 1년간 임차료 6만 원을 선지급했어요. 계약은 1년을 했는데 월세는 다달이 주는 건데 이 사람은 귀찮아가지고 월세 5천 원을 1년치를 일시불로 지급을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얘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비용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선택이에요. 뭘로 하든 상관없어요. 9월 1일에 1년간 임차료를 6만 원을 1년치를 한꺼번에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자산으로 잡으면 그게 바로 선급 임차료가 돼요. 그리고 나는 선급 임차료를 잘 모르겠다. 그냥 다 임차료, 비용 처리할란다. 임차료 6만 원, 현금 6만 원. 그럼 어떤 게 옳은 건가요? 둘 다 맞아요. 대신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을 때와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을 때 기말 수정 분계가 달라져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선급 비용 얘기할 때 PC방을 예로 들거든요. 저는 한참 다닐 때 그때마다 그 현금으로 계산을 했었어요. 뭐 그 당시엔 카드도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뭐 크게 뭐 불편함이 없었는데 요즘은 충전을 해서 쓰잖아요. 한번 가서 10,000원, 20,000원 충전해 놓고 내가 사용한 만큼 차감되잖아요. 내가 충전한 금액을 선급 비용이라고 해요. PC방 충전금, 선급 비용. 선급 비용은 뭐예요? 자산입니다. 아니,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는데 왜 자산입니까? 이 선급 비용은 지금은 비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PC방에 10,000원을 충전했어요. 근데 1시간도 사용을 안 했어. 그럼 이 10,000원은 뭐예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쓰면 이 금액이 줄죠. 내가 요즘도 1시간에 1,000원인가요? 2시간을 이용하면서 2,000원을 썼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000원. 내가 남아있는 충전금이 8,000원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충전했을 때 분계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런 계정 없어요. PC방 이용료 10,000원 충전했어요. 그렇죠? 대변에 현금 10,000원.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2월 1일이다. 근데 나는 이 2시간을 언제 이용을 했냐면 12월 14일에 이용을 했어요. 근데 12월 14일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12월 14일에 아무런 분계를 안 해줘요. 12월 14일 날 이용만 했지 내 재무 상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비용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자산 부채 자본이 변동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미 2시간을 사용을 해서 이용료는 차감을 시켜야 돼요. 자, 보시면 2시간 이용요금이 얼마예요? 2,000원이죠. 그럼 내 충전금이 2,000원 깎여야 돼요. 그렇죠? 12월 31일 현재 내 충전금은 얼마예요? 남아있는 충전금 8,000원이잖아요. 그렇죠? 8,000원. 충전금이라는 자산 개념. 이게 선급 비용입니다. 충전금은 8,000원 남아있죠. 그렇죠? 대표님, 바뀌는 건 없어요. 뭐가 바뀌어? 대신 2,000원을 썼잖아요. 그럼 내 진짜 PC방 이용료는 얼마예요? 10,000원을 충전했지만 난 실제 2시간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럼 내가 사용한 요금은 2,000원어치예요. 근데 나는 12월 1일 날 충전할 때 10,000원을 이용했다고 비용 처리를 10,000원을 해놨어요. 근데 12월 31일 현재 보니까 내가 실제 사용한 건 2시간밖에 안 돼요. 2,000원만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미 충전할 때 10,000원을 비용으로 인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000원은 비용이 아닌데 비용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이걸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록해놓은 PC방 이용료 10,000원 중 8,000원은 없애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PC방 이용료 비용이 10,000원이 발생을 했지만 연말 수정 분계로 인해서 8,000원의 비용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인식하는 PC방 이용 요금은 2,000원이 돼요. 그렇죠? 이 수정 분계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신 남아있는 사용 가능한 금액은 8,000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산입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선급 비용을 수정 분계하는 내용.